제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시국 선언에 나섰고 청소년들까지 계엄 사태를 규탄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정류장을 비롯해 건물 외벽, 게시판 곳곳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지켜본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먼 제주에서 가장 큰 퇴진의 목소리를 만들자며 시국선언을 시작한 겁니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학생은 이 학교에서만 102명. 학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비판하고 더 많은 학생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군대가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고 국민을 적으로 돌리며 총구를 거녔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향한 정면 도전이자 헌법을 농간하는 행위입니다. 비상계엄 다음은 무엇일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도 성명을 내고 국가 내란을 조장하고 민생 파탄에 일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년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5개 청소년 단체 중고등학생 56명은 배워온 것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언제라도 국민이 원한다면 통치자는 권력을 내려놓고 물러서야 하며 따라서 제주의 청소년 시민들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윤석열은 하야하라. 시민노동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 한국사회 대전환 제주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함께 할 것인가? 국민과 함께 할 것인가를 윤석열 탄핵 거부하면 국민의힘도 탄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는 제주도민대회도 이틀째 제주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단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는 7일까지 매일 도민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야당이 탄핵을 발의하면서 제주 지역도 탄핵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가운데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 지역 현안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등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겠다며 군 병력까지 투입됐던 비상계엄 선포 사태. 국회의 요구로 5시간 30분 만에 해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비정상적인 계엄으로 국가의 격이 떨어지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가장 좋은 방법이며 탄핵에도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직무가 정지되게 되고 권한대행이 이제 하게 되면 국정 질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은 그만큼 최소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자진해서 내려오시는 게 가장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탄핵 정국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추진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주에 실무적인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각이 이루어지고 내지는 또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지역 민생 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제주 신항 개발과 상급 종합병원 지정도 탄핵 정국 속에서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요한 정책들은 정부 부처들이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제주 제2공항 건설 절차가 중단됐었던 만큼 이번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당장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내란 세력인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제2공항 기본계획은 원천무효라며 국토교통부가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학교 급식과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189곳 가운데 60곳이 급식을 하지 않고 빵과 우유 등으로 점심을 대체하고 한 곳은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갖고 오도록 했습니다. 또 돌봄 운영의 경우 전체 111개 학교 가운데 2곳이 운영하지 않고 14곳이 통합 또는 대체 운영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기본급 정상화와 임금체제 개편 등을 요구하며 도내 교육공무직의 18%인 45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마라도 앞바다에서 잡히는 방어는 겨울철 제주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인데요. 올해는 방어가 예년보다 귀해지면서 방어값이 오르는 바람에 바가지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최남단 방어축제를 방문했던 70대 남성. 축제장에 마련된 음식점에서 방어회 한 접시를 4만 원에 사 먹었는데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가격에 비해 방어회의 양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가격 대비해가지고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좀 속은 기분이고 너무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그걸 많이 못 먹어서가 아니고 관광객이 많이 이용을 했을 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SNS에도 방어축제에서 파는 방어회 가격이 비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축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방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합니다. 상인들은 그렇게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은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받는 거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그냥 뭐 금액을 되게 낮춰서 하는 거고. 실제로 지난달 모슬포 수협에서 거래된 방어는 8,700여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3,200여 마리에 비해 33% 감소했고 중량도 25% 줄었습니다. 기상 상황이 나빠 조업 일수가 감소한 데다 상어 출현으로 인한 피해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어획량이 줄면서 지난해 10만 원대였던 특대 방어 한 마리의 가격은 올해 2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방어 축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주일은 못 나갔었잖아요. 기상이 안 좋았죠. 하루에 몇 마리가 물려 나갔는지는 저희가 파악은 할 수가 없었어요. 겨울철 대표 생선인 방어가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바가지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남녀 간 기대 수명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남성의 기대 수명은 79.7년, 여성은 87.7년으로 남녀 간 차이가 8년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한편 제주의 남녀 전체 기대 수명은 83.7년으로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종과 함께 세 번째로 길었습니다. 제주 MBC가 올해 창사기획을 통해 보도한 제주 지역 고령화와 돌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연구원 등이 마련한 2024 제주 고령사회, 제주 지역 어르신 좋은 돌봄 확대를 위한 정책 포럼에서는 부족한 돌봄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충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제주 지역의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들을 돌볼 인력 수급 계획은 없다며 지원 확대와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오는 13일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제주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학별 모집 전형과 지원 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오는 11일까지 제주 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금성호 실종자 수색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전 함선 18척과 항공기 석 대를 사고 해역에 투입해 해상 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해역의 기상이 악화되면서 민간 심해 잠수사의 수중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금성호는 지난달 8일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침몰했는데 현재까지 사망자는 4명, 실종자는 10명입니다.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만감류 출하 전에 품질 검사가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한라봉과 천혜향 등을 수확하거나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을 대상으로 이번 한 달 동안 만감류 출하 전 품질 검사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기준은 당도 11.5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이하로 수확 예정일 최소 5일 전까지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품질 기준 미달인 감귤을 출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 하고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간 미수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 경찰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4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9월에도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던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 8월 태국에서 필로폰 130g을 여행 가방에 숨겨 제주공항으로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3층 건물의 3층 주택에서 불이 나 주방과 가구 등을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포기 협소해 통행 불편을 겪고 있는 제주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 진입로가 이달 중 개통됩니다. 제주시는 97억 원을 투입해 지난 5월 제주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 진입로 확장 사업을 착공해 총 길이 535m, 폭 20m의 계획도로 확장 공사를 완료하고 이달 중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로는 연북로와 아현로를 잇는 도로로 도서관으로 개관된 후 이용자들이 늘면서 통행량이 급증했었습니다. 내년부터 재난안전 문자 서비스가 알람톡으로 통합 전환됩니다. 제주도는 기상정보와 교통통제 상황, 수어 동영상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부가 정보를 링크 버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알람톡으로 통합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건당 송출 비용도 24원에서 5원으로 줄일 수 있어 실시간 재난정보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